변호사님 혹시 테러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님은? 무슨 악플 테러요? 악플 테러라든지 살면서 그냥 타인에게 이렇게 테러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일 수 있는데 사람한테 테러 당한 건 없고 대학교 때인가? 여기 서울역 지나가다가 비둘기한테 테러 당한 적 있죠. 이따만 꿀을 한번 맞고 머리에. 왜 여쭤봤냐면 오늘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테러에 관련된 이제 좀 기사를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무슨 하는데 테러? 테러라는 단어 되게 끔찍한데. 그쵸. 제가 한번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인천 구월동 다세대 주택에서 고3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어야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A씨는 문을 열기 위해 현관문 건전지를 갈아보기도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부른 A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놔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A씨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 틈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손잡이는 물론 초인종 카메라까지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A씨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골목을 비추는 CCTV도 없어서 범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심한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씨는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를 들었을 때 만약에 범인이 잡히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15년도에도 비슷한 사건 제가 본 것 같은데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이제 윗집 아랫집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사를 가셨던 것 같아요. 한쪽이 밑에 층 사람이 또 우연히 이제 이사를 보고 쫓아간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알아놓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접착제 테러를 가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다행인지 몰라도 엘리베이터 CCTV에 다 포착이 돼서 결국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어떤 처벌을? 첫 번째로 이제 그 재물손괴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현관문도 재물이잖아요. 네. 재물손괴죄라는 거는 재물을 아예 그냥 부시는 거. 또 재물손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마우스를 던져갖고 제 거는 괜찮습니다. 제 거니까 이게 피디님 건데 피디님 걸 던져갖고 깨버려 핸드폰을 깨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당연히 손괴가 되는 건데 또 손괴의 개념에는 어떤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현관문은 열고 닫아야 될 수 있는 본래 기능인데 본래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어떤 재물손괴죄에 손괴당하는 거거든요. 그 유산 할애에서 아파트 문에 못 나오도록 용접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사연을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 직원이 이제 자기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그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 건설회사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제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열받으니까 그걸 못 쓰게 하려고 한 거죠. 다행히 그 안에 사람이 없었겠죠. 현관문은 열고 닫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용접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용접한 경우와 다르게 이 케이스는 안에 지금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케이스에서 결국은 뭐 부르긴 했는데 당장 열기 어려우니까 뭐 창문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냥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일정한 공간에 붙잡아 놓은 일명 뭐가 떠오르죠?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대초이면 이제 일정한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테러를 하기 위해서 범죄를 목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잡히면 못 나갔으니까 출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제가 오늘 하루 뭐 내지는 뭐 이틀 뭐 그런 식으로 손해가 이제 발생이 된 거에 대한 부분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범인한테 이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극적 손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입은 피해, 그러니까 치료비, 현관문을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인터폰도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 그래서 내가 범죄 때문에 못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를 못했다. 이런 것들은 입증이 돼야겠죠, 좀. 그리고 그 금액도 확정이 돼야 될 거고, 그런 거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게 범인한테는 손배를 청구하게 되면 이제 그런 세 가지 요소에서 각각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왜요? 네, 깊게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배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돈이 없어요. 무자력 한마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걸 대비해서
자기 명의에 있는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 이제 그런 거 이제 사행위 취소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그게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애다, 무일푼이다, 무자력이다 라는 경우에는 우선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법원에. 그래서 얘가 재산 같은 것들이 뭐 있는지를 한번 까는데 그래서 없다 하면 열받으면은 얘를 이제 채무 불이행자 뭐 등재 신청 이런 걸 해갖고 흔히 말하는 신용 불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얘 명의로 어떤 금융을 못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채권 추심 정식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개인이 제가 PD님한테 의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안 갚을 경우, 돈 없다고 했을 경우에 진짜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글 넘기면은 그쪽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서 자기가 추심해갖고 나머지 수수료 띄고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임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서.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런 것들에서. 네.